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임형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포럼에 연구 데이터 관련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들은 국내외 이제 연구 데이터 관련된 생태계나 공유, 관리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협력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사이언스라는 용어나 개념들은 예전부터 이제 많이 얘기되었던 용어인데요. 연구의 전 과정을 디지털 기술들을 통해서 공개하자는 일련의 움직임이고요. OECD에서 2016년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에서 2021년에 권고안이 이제 채택이 돼서 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오픈 사이언스 운동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아직 실질적인 이런 오픈 사이언스 결과물들을 내는 것들은 좀 아직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일단 문화적인 확산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 사이언스를 연구, 교육, 사회 정책, 기술 산업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연구의 결과물들을 공유해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일련의 움직임이고요. 저희 이제 키스티 안에서는 이런 오픈 사이언스 안에 있는 뭐 오픈 액세스라든지 오픈 데이터, 그다음에 오픈 콜라보레이션, 이런 오픈 사이언스의 하위 개념들을 가진 시스템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의 이제 연구 데이터 정책들을 좀 보면은 한 국가가 하나의 국가가 이제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그다음에 일본이나 호주 여러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오픈 사이언스나 연구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백악관에서 오픈 사이언스 해를 이제 선언을 했고요. 나사도 이제 오픈 사이언스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선하고 같이 이제 컨퍼런스도 작년에 진행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연구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전반에 따라서 유럽 데이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연구 데이터의 기본적인 정책인 페어 정책을 가지고, 페어라는 거는 이제 검색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고 상호 운용, 그다음에 재사용성이 가능한 형태로 연구 데이터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들인데요. 그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OECD 같은 경우도 오픈 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긴 하지만 일정 정도는 연구자의 보호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신뢰와 보호에 기반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만들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형태로 지금 사업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22년에 이제 그 NIA라는 이제 국책 연구소에서 연구 데이터 기반의 이제 오픈 사이언스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자원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NII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도 지금 협력 관계를 유지했고, 최근에도 이제 같이 회의를 해서 아시아 중심으로 지금 중국과 중국에 이제 시닉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CST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중일이 이제 세계가 아시아 중심으로 좀 오픈 사이언스를 주도해 보자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 기반의 성장들을 논문 중심으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기법들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 중심의 논문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만을 다루는 논문을 이렇게 따로 데이터 저널이나 이런 데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AI 모델들을 적용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적용했다라고 좀 가정하에 이렇게 2020년에는 한 28만 건, 약 전체 논문의 8% 정도가 데이터를 다루는 논문이 되었고요. 연구 데이터 개방은 앞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요 출판사 네이처나 사이언스, 셀 같은 이제 저명 저널에서도 연구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추천하는 리파지토리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을 제출을 할 때 데이터들도 같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AI의 대표적인 그 이미지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 CVPR이라는 컨퍼런스도 연구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을 가지고 지금 논문들이 계속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성장으로 봤을 때 이렇게 논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는 연구 분야별로 데이터를 다루는 또는 소스 코드를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를 봤더니 약 65% 정도의 연구의 약 65%가 데이터나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다루는 이런 형태로 발간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논문을 쓸 때도 디지털 기술들에 대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분야별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프로그램이나 어떤 전산 자원을 다루는 데 더 익숙할 거고요. 반면에 또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지역적이나 아니면 성별이나 학력이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디지털 격차들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디지털 격차가 아니라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도 이런 조건들이 영향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제 재현성이라는 부분들로 조금 잡아서 살펴보면 2016년에 네이처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지만 보통은 연구 논문이 발간되고 그 이후에 이제 기존의 논문을 쓸 때 만들었던 데이터와 소스 코드를 계속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연구 성과 논문이 나온 경우에 대해서는 더 관리를 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흘러서 이걸 재현하려고 했을 때 논문 냈을 때의 상황들을 똑같이 재현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국가의 재원이 들어간 결과물이라고 하면 이런 이제 연구 과학에 대한 신뢰성과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약간 역량에 대한 낭비들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봤을 때는 연구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연구 소프트웨어들, 그러니까 연구 데이터를 다뤘을 때 사용한 소프트웨어들도 같이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환경까지 갖추고 있어야 그게 시간이 흐르더라도 재현이 가능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현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논문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셋, 그 다음에 프로그램, 즉 코드, 그 다음에 실행 환경들도 다 동일하게 보존을 해야 그 상태를 재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소프트웨어들은 일반 소프트웨어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연구자들이 연구 논문을 연구 과정을 수행할 때 만들었던 소스 코드를 의미를 하고요. 이런 소스 코드의 연구자의 소스 코드를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그 RDA라는 연구 데이터 관련된 세계 기관에서도 이런 리서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소프트웨어 관리 방안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GitHub를 많이 아실 텐데 GitHub뿐만이 아니라 빅버킷이나 소스포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상용 툴들을 사용해서 연구 소프트웨어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과 데이터셋 코드를 잘 관리해 놓은 해외 사이트들의 예를 보면 페이퍼스 위드 코드를 보시면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셋으로 해서 데이터로 들어가든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든 논문으로 들어가든 이 세 개를 같이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들도 같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구 데이터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연구 데이터 커먼즈라는 개념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유럽의 EOSC라는 이제 유러피안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나 호주의 ARDC, 그다음에 코데이터의 이제 글로벌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 그다음에 중국의 CST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연구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활용성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연구자들한테 도구까지 제공해주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그런 개념들을 연구 데이터 커먼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ARDC와 그 다음에 EOSC를 이제 살펴보면 단순히 이제 연구 데이터를 저장하고 찾는 거에서 연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해주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EOSC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리소스 허브라고 되어 있지만 최근에 4월 달에 이제 개편이 돼서 EU 노드라는 걸로 이제 개편이 돼서 논문뿐만이 아니라 연구 데이터,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자원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유럽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들을 보면은 아까 상용 툴도 있긴 하지만 연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들은 그 유네스코의 소프트웨어 헤리티지라는 사업들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소프트웨어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이런 연구자의 코드들을 연구 보존하겠다, 그 다음에 공유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저장 관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 기관과 올해부터 이제 5년 동안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 헤리티지 사업들을 저희하고 같이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도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현 관점에서 본다면 논문과 데이터셋, 코드들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행 환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스 코드 같은 경우를 연구자가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본인 연구자 스스로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환경 자체를 똑같이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그 RDA의 그 리서치 소프트웨어 워킹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는 소프트웨어들도 그 안에 내부 구조를 잘 살펴보면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스택으로 갔을 때는 실행 환경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 레벨까지의 공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제일 상단으로 나면은 소스 코드 자체에 대한 공유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단의 공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단계별로 지나가고 있고 재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행 환경까지 포함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 데이터가 최근에 인공지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AI 모델과 데이터 관계로 봤을 때는 모델에 대한 논문들은 굉장히 많지만 연구 데이터 자체에 대한 논문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 이유들은 데이터 양질의 연구용,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용의 연구 데이터를 모으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걸 공개했을 때 다른 연구자가 본인보다 쉽게 연구 결과를 나올 수도 있고요. 연구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이 품질에 따라서 제공한 연구자에 대한 평판이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기 꺼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데이터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공지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여기는 표면에 이제 크랙이나 여러 가지 균열을 검사한다거나 아니면 패널에 어떤 그 표면이 깨끗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이런 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AI 모델들이 정확도를 높이는 데 많이 기여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정확도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케이스의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실험 결과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모델로 접근했을 때 모델을 높이는 과정들은 아무리 높여도 잘 정확도가 늘어나지 않는 반면 다양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모델보다 더 좋은 성과들이 나오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연구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데이터온이라는 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대표적인 연구 데이터는 인체 데이터입니다. 비저블 코리안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2003년부터 저희가 인체의 시신 데이터를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사진으로 만든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아나토미즈라는 회사가 그 실습하기 위해서 의료용 실습 시뮬레이션 도구를 만들 때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해서 기술 이전 성과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용이나 어떤 영상을 제작하거나 논문의 성과들,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데이터로 발생할 수 있는 파생 성과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천문우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대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공유에 대한 문화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문우주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데이터 공유에 대한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큰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서 좋은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자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케이스라고 저는 선정을 했는데, 위성 데이터를 들어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저장해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을 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영역도 전문가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라든지 2개 이상의 정보를 융합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나사나 아니면 ES와 같은 각자가 가진 데이터셋을 공개했을 때 이것들을 융합해서 더 좋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융합 분야의 연구 데이터 활용들은 그 이터에 이제 핵융합 실험용로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1년에 1페타 이상의 데이터를 생산해내는데 실제로 저장하고 활용하는 데이터는 이거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항의 가속기 같은 경우가 대형 이제 장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인데 그것들을 국내에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들도 있고요. 반면에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서 자체적으로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모델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구 데이터의 동향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에서 이제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 국가심의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 전략에 따라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들이 체계적으로 됐습니다. 현재는 소재나 바이오 스테이션, KMDS나 KBDS 스테이션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있지만 아직은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 저변 확대라든지 대형 연구 장비 부분에서는 아직 사업화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20년 1월에 정식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 플랫폼의 역할들은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그다음 데이터를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이 3가지 역할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추진 방향들은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 자체들도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연구 데이터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저희가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인 나르다를 좀 오픈소스화 시켜서 국내 공공기관하고 출연연에 배포를 해서 지금 23개 기관이 저희의 이제 연구 데이터 관리 리파지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온과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서 연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내외 한 19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출연연 7개 기관을 연계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저희의 개인 연구자나 아니면 일몰 사업단 같은 경우가 저희의 직접 기탁하는 경우가 되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 중에 대표적인 그 하버드의 데이터버스라든지 아니면 일본, 캐나다, 핀란드, 그다음에 유럽, 호주가 지금 연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연구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데이터온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들은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파지토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기능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겠다라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은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리파지토리의 신뢰성을 인증받는 코어 트러스트 실이라는 국제 인증이 있는데 저희가 3월 달에 이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은 저희 배포받은 기관들도 간접적인 영향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들도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재현 관점에서 데이터셋, 논문, 코드, 실행 환경들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연구들도 진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해외 유럽이나 호주 같은 경우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들로 해서 저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형으로 소스 코드와 데이터만 있다고 하면 재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시키는 형태고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의 이제 컨테이너형의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용한 결과와 저희 거를 사용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오차 범위 안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재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분석 자원들도 지금 저장소라든지 인공지능을 위한 GPU 자원들이 저희한테 있고요. 더 큰 용량의 아니면 더 큰 자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의 슈퍼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구 데이터를 등록하고 검색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활용 관점에서 조금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개인이나 기업으로 확대하거나 그 다음에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매칭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연구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 도구라든지 큐레이션, 활용 지표들을 플랫폼에 담는 노력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기관들과 저희가 시스템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들이 소재나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나노팹 공정이라든지 분야별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의 기반 기술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은 국제적인 상호 운영성도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RDA나 WDS, 코페어 같은 국제기관과 지금 협력을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오픈 사이언스 문화들을 국내에 전파하는 기능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연구 데이터나 오픈 사이언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